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실무의 첫 시간이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 텐데요.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더 좋은 스마트 AI 플러스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 설치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더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T 자격시험이라는 검색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 바로 여기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인데요.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학원은 다 받아져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는 이제 설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아직 안 하신 분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내일 모레 또 추석 휴가 기간에 설치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어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USB 가져오시면은 학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USB에 복사해서 갖다 설치하셔도 되죠. 네. 일단은 한번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1 또는 2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가 안 될 때는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빨간 단추 누르셔가지고 그대로 설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요 설명 보시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나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이 해제됩니다. 압축을 푼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뭐 다른 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0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교재 백데이터 파일 설치 방법이라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교재 백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백데이터를 안 씁니다만은 저 뒤에 가서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풀이를 할 때는요, 회사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입력되어 있는 회사, 그것을 여기서 백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백데이터는 어디서 만드느냐면 이 더존 여기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출판사마다 교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백데이터라는 것은 교재 출판사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3인 i.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3인 그 인포마인이라는 회사인데 홈페이지 이름은 3인 i.co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설명이 나오죠. 3일I.com www.samili.com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이런 설명 나오잖아요.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3일I.com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모든 재경인 법조인의 필수품이라고. 자,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거기 설명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제품몰에 들어가면 왼쪽에 AT 수험서 자료실 이게 있어요. AT 수험서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목록이 이렇게 쭉 여기 목록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이 소지하신 교재가 회계실무 1급입니다. 2024년도 교재. 그래서 2024년 ICAN FAT 회계실무 1급 이 제목을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압축을 해제하고 그 압축 해제된 파일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백데이터가 설치가 되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설치하다 보면 모든 파일의 적용 이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추를 눌러서 진행한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순서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 백데이터 설치가 가능하게 되죠. 프로그램 설치해 놓고요.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설치 끝나면 이 더존 스마트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그냥 닫아요. 닫고 나서 이 교재 백데이터 설치 파일 이걸 다운로드 받고 압축 해제하고 실행하시면은 설치가 다 끝나면서 그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됩니다. 백데이터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자동 실행된다.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가 또는 노트북에다가 요 두 가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 교재는 12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요,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사 등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이 회사 등록을 다 같이 눌러 주실 텐데, 프로그램이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초록색 맞죠? 초록색 넓은 십자에 하얀색으로 소문자 I자 그려져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다 같이 실행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 지금 켜셨나요? 컴퓨터 부팅 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여기 회사 등록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회사 등록. 그러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124쪽 필요 지식의 주제가 회사 등록이죠. 그 회사 등록의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기초로 작성하며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최초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기초로 해서 회사 등록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회사 등록 코드를 3000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2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00번으로 등록하는 반이 여러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교재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실습을 시작하니까 회사 코드를 수업을 시작하는 날로 만들거든요.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우리는 912번이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빈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거 다 무시하시고 아래쪽 빈 줄에다가 코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12로 입력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다음 셀로 넘어가죠. 다음 셀로 넘어가요. 이걸 이제 커서라고 합니다. 셀 모양의 커서예요. 그리고 이 셀에다가 문자를 입력할 때 가끔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이렇게 반짝반짝 워드 프로세서 그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커서처럼 이렇게 반짝거리게 해놓고 입력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엑셀에 셀에다 입력할 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입력 안 하죠? 그냥 그 셀에다 놓고 입력하면 바로 입력이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 셀이 셀 포인터 상태에서 문자나 숫자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거기 124쪽에 사업자 등록증 보시게 되면은
예, 법인명이 나와 있어요. 법인명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하시면은 그 다음 셀이 뭐냐면은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이 회사의 명을 봤을 때 주식회사잖아요. 예, 주식회사는 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0번 해주시고요. 0번 입력해 주시고 사용하신 다음에 저기 기본사항에 회계 연도 예, 에어컨 끌까요? 여기 회계 연도 여기에 제 몇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책에 보시면은 125쪽에 위에 있는 네모 박스입니다. 회계 연도는 제 6기라 그랬어요. 6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6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법인이 설립된 지 6년째 되는 법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처음에 설립한 연도가 1기예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2기. 네. 그래서 6기라는 의미는 이 회사가 설립한 지 6년째 되는 해다. 올해가. 자, 그래서 여기 올해 회계연도를 여기다 입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이 아니고 우리 그 회계의 기초에서 회계의 기간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계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별로 보고한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회계 보고를 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 회계연도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4년 하고 입력했더니 뒤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자, 엔터로 계속 지나가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에 셀이 왔으면은 거기 사업자 등록증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등록번호 있어요. 그걸 입력하면 돼요. 106-19636 법인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개업연월일 밑에 보면 법인 등록번호 있어요. 110, 216, 063, 47 4752 그 다음에 대표자 있죠? 김민채 내국인 엔터. 대표자 주민번호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없군요. 그럼 비워놓겠습니다. 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우편번호를 생략하고 주소를 바로 타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이로운 점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13번과 14번 항목에 사업장 세무서 또 지방세 법정 동코드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이 자동으로 해결돼요. 여기 주민번호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시고요. 아마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명 주소에 시도는 서울특별시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세요. 시, 군, 구에서는 목록을 눌러서 여기가 용산구 그리고 나머지 주소 한강대로 117 한강대로 117 저는 입력이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이 단추를 눌러요. 여기 보면 조회라고 있죠. 조회. 네, 조회. 그러면 조회가 되나요? 조회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조회 단추 옆에 보면 적용이라는 단추가 있죠. 또는 엔터를 쳐도 되고요.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적용 단추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주소 해결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번 사업장 세무서, 용산 세무서, 지방세 법정 코드 용산구청, 이것이 같이 해결이 됩니다. 네. 자, 8번 이제 사업장 전화번호 입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있죠. 02하고 엔터 한번 쳐야 될 거예요. 3489 하면 이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3100 이게 전화번호는 네 숫자 4개를 넣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팩스 번호도 02는 한번 넣고 엔터를 치고 3489 3141 엔터 하시고요. 자, 업종 코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태와 종목을 수동으로 입력하죠. 자, 11번의 업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업태가 도소매업이냐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이런 것 등을 업태라고 합니다. 자, 거기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보세요. 도소매라고 되어 있죠. 타자를 하세요. 도소매 엔터. 자, 종목 의류라고 되어 있죠.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종목의 의류 입력하시고, 소유 여부는 이 책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가와 임대가 뭐냐면은 지금 이 주소지, 여기 주소 있잖아요. 용산구 한강대로 127, 이게 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자가 건물이냐 임대한 건물이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우리 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설립연월일. 자, 설립연월일은 거기 나와 있어요. 계엄연월일과 같은 날짜로 하라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설립연월일, 계엄연월일 나와 있으니까 15번, 16번 두 날짜를 같은 날짜로 넣어주세요. 2019 11 17 2019 11 17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요. 국세 환급금 계좌. 네, 국세라는 건 이제 세금, 우리가 이제 세금에는 국세, 지방세, 관세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국세는 이제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이 다 국세입니다. 자, 세무서에 혹시 세금을 관합했을 때 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납부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세무서에서 회사 통장으로 환급을 시켜주거든요. 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여기다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네, 125페이지 위에 있는 네모박스 안에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 물음표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한은행을 부분 검색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검색창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검색을 하실 때는 거래처 이름이든 이런 은행 이름 같은 거는 두 글자만 입력을 해요. 계정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두 글자라는 건 신한을 입력해야 되겠죠. 신한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빨리 검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확인. 지점은 직접 타자하시면 되겠네요. 용산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엔터하고 계좌번호 입력해주면 돼요. 250-202-5
573128 이렇게 하시고요. 자, 본지점 여부. 우리 뭐 요거는 책에서 본점이다 지점이다 라고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점 일괄 납부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네, 우리는 미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3일 패션 다시 클릭하시고요. 추가사항 탭에 가셔가지고 요 추가사항,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은 기본사항이었어요. 기본사항. 거기 옆에 추가사항을 눌러가지고 7번에 담당자 이메일, 이제 물론 추가사항에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그 기업의 종류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정해 놓는 건데요. 이 여부는 책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비워 두시고요. 담당자 이메일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부할 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주소는 꼭 넣어야 되니까요. 거기 네. 수고사항이 왜 저는 안 나오죠? 뭐 안 눌렀나? 아, 여기 3일 패션 클릭해야죠.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3일 패션 선택하고 추가사항. 아, 나왔어요. 네. 선택을 3일 패션하고 추가사항. 그리고 이제 7번에 담당자 이메일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로 합니다. samili@bil36524.com이라고 입력합시다. samili@bil36524.com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십니다. 네, 기본사항 탭과 이 회사 등록에는 기본사항 탭과 추가사항 탭이 있습니다. 기본사항, 추가사항.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격 시험을 보실 때에는 회사를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은 만약에 오늘 3일 패션으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도착한 이메일을 열어가지고 그 접속 URL을 클릭하면 소위 말하는 그 백데이터, 백데이터 파일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백데이터 파일을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면 이 회사 등록에 자동으로 한 회사가 딱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고 이러한 기본 사항들과 또 이 추가 사항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시험 볼 때는. 그러면 시험 볼 때 다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연습을 하느냐? 지금 회사 등록하는 것을 뭐 시험하고 관계없이 회사 등록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대표자 이름 어디서 바꾸는지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이전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는요. 주소 다시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문제는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사를 코드까지 해서 통째로 회사를 하나 등록해라. 이런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회사 등록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사 사무소 같은데 회계사 사무소에서 회사에
어떤 도소매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맡아가지고 내가 세무 또는 회계, 장부 대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내가 맡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여기 3개 회사 등록을 해놔야 그 회사 업무를 내가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도 회사 등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닫기라는 단추 보일 거예요. 예, 그 닫기 여기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그림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급수를 FAT 1급으로 해주시고 회사 코드에 여기 돋보기 단추 있죠. 이게 검색 단추입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맨 위에 0912 912번 3일패션 회사가 보일 거예요. 0912로 확인 눌러서 자, 여기 회사 코드가 0912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로그인으로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그러면 이제 3일패션이라는 회사로 이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 회계 단추나 저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FAT 1급 시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메뉴가 모두 8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기초 정보 관리. 두 번째 칸은 전표 입력과 장부 관리. 세 번째 칸은 고정자산 관리. 네 번째 칸에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다음 다섯 번째 칸에 부가가치세 1. 그 다음 옆 칸에 부가가치세 2. 그 다음 칸에는 자금 관리. 그 다음 칸에는 데이터 관리. 이런 그룹이 되어 있죠. 자, 실무용 프로그램은 메뉴의 구성이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조금씩.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용 그리고 시험 볼 때 쓰는 수업용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격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러한 메뉴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들어가 보지는 않겠지만 거의 한 90%는 다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회사 등록 방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127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127쪽. 자, 127쪽 보기 전에 먼저 126페이지에 있는 환경 설정은 무엇인가? 거기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126페이지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회사의 특성에 따라 입력 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 등록 후에는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회사에 따라서 무슨 환경을 설정할까요? 회사의 업태에 따라서 환경 설정이 달라집니다. 업태에 따라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가 아까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할 때 확인했습니다만은 도소매업이고 의류 업종이죠. 자, 업종이 뭐 신발이든 그것이 의류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도소매업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상품을 뭔가 팔았다 그러면은요.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에요. 그리고 뭔가 매입했다. 재고자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 매입이에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 쓸 계정 과목을 미리 딱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은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류 도소매업이 아니라 만약에 의류를 제조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매입할 때 계정 과목이 상품이 아니고요. 제조업에서는 옷을 만들려면은 원재료, 재료를 사게 됩니다. 옷을 만들려면 원단을 사와야 되잖아요. 원단. 네, 그 옷을 만드는 가죽 옷을 만들면 가죽을 사야 될 것이고, 섬유로 된 옷을 만들면 섬유 원단을 사올 거예요. 그게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제조업은 원재료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든 걸 팔 때 아까 도소매업이면 상품 매출로 수익을 일으키지만 만들어서 파는 것은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제품 매출이라고 그래요. 제품 매출. 네. 그래서 상품과 제품이 회계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저러한 공기청정기가 있다. 저기 앞에 있는 공기청정기. 그러면 저건 현대 백화점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공기청정기가. 자, 그런데 저 공기청정기를 보니까 앞에 그 회사 로고를 보니까 삼성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는 저 물건을 현대 백화점에다 판매할 때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제품입니다. 저건. 네, 차이를 아시겠죠? 네. 만든 회사, 제조업에서는 매출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도소매업에서는 매출이 상품 매출이에요. 그런 것 등을 설정해 준다는 것이 그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입력 방법 같은 것을 설정한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27페이지의 수행과제 같이 해볼게요. 127페이지 수행과제. 자, 우리 회사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의 전표 입력과 관련한 기본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매입 매출 전표는 분계를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뭔가 약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전표가 정확하게 잘 자동으로 전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 계정 과목을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설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은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수동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 볼까요?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회계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에 1번 기본 계정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매출은 상품 매출.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이니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매출 채권이 나오죠. 매출 채권에는 개념 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금을 쓰겠다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때까지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분계 유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면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입력하겠다 이런 거예요. 외상 분계를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출 채권에다가 받으러움이라고 만약에 계정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외상 분계하면 받으러움으로 분계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본으로 매출 채권은 받으러움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에다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 거래했다.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거래처에서 돈이 없는데 어음으로 결제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받으러 그때 가서 별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매입은 기본 계정을 상품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원재료 아니고 상품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도소매업은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 매입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개정 과목을 쓰겠다. 자, 여러분 매입 채무는 부채 배울 때 배우셨죠? 공부하셨어요. 이론 공부. 네, 원격으로 공부할 때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죠. 네, 유동 부채에서 여러분 정리하셨습니다. 유동 부채에서. 그래서 매입 채무를 만약에 지급어음으로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매입점표에서 외상하면은 지급어음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일단 매입도 외상 매입금으로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외상 거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것 등을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고치고 이대로 돼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회계 탭에 들어가 가지고 2번에 있는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 계정을 설정할 거예요.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 계정 설정은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을 쓰겠다 이거예요. 자, 카드 채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드 채권이다. 여러분 카드 하면 이제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 대금을 카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팔았는데 고객이 또는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어떻게 하겠다? 회계 처리하겠다. 왜 카드로 받았는데 외상 매출금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옷을 30만원짜리 옷을 한 벌 팔았어요. 근데 고객이 카드로 결제해 주었어요. 여러분 금고에 30만원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인 거예요. 예. 그럼 며칠 있다가 누가 보내줍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고객한테 팔았어요. 홍길동이는 자기 이미 지급한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삼성카드사에서 며칠 있다가 입금이 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좀씩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카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자, 카드 채무. 네, 채무라는 건 부채입니다, 여러분. 채권은 자산이죠. 받을 권리.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가 부채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여러분 유동부채에서 배웠어요. 미지급금. 카드 채무는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로 우리가 지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상품을 사오기 위해서 지출을 했다면 그건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상품은 외상으로 사온 거니까 외상 매입금인데, 여기서는 우리 회사는 카드 채무를 외상 매입금을 안 쓰고 미지급금을 쓰겠다네요.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면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는 주로 외상 매입금 거래보다는 미지급금 거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카드 용도가 재고자산 매입하려고 매장에 상품 사들이려고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는 여러가지 비용 지출하는 데 쓰겠다 이거예요. 비용 지출.
직원들 점심도 먹어야 돼요. 예, 점심도 먹어야 되면 식당에 가서 점심 제공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가 식사비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현금 막 주고 그러면 불편하죠. 법인카드 가지고 와서 먹어요. 뭐 회식비, 또 소모품 같은 거 사올 때 무슨 매장에 가서 뭘 사온다든가 이럴 때 카드로, 법인카드로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걸 외상매입이라고 안 해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입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을 한 것만이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럼 미지급금은 뭐예요? 상품 외의 것이에요. 저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해가지고 하이마트에 가서 공기청정기를 법인카드로 샀다. 그게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환경설정 눌러보세요. 환경설정. 자, 환경설정에 가면 전체도 있고 그 옆에 회계라는 것도 있죠. 자, 회계 탭에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회계 클릭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기본 설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기본 설정, 이렇게 두 개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자, 매출은 상품 매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매입은 상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다 맞게 돼 있네요. 그 다음 신용카드.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카드 채권이 미수금으로 돼 있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이걸 바꾸고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돼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검색하려면은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외상이라고 타자하십니다. 외상하고 엔터. 그러면 외상 매출금 보이잖아요? 108번이에요. 확인. 108번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이건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이 바로 이 부분 환경 설정의 회계 탭에 있는 기본 계정 설정과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을 우리 3일 패션의 특성에 맞게끔 설정을 맞춰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아주 중요하냐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전표 입력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자, 환경 설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이해했으면 됩니다. 다음 128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환경 설정 탭은 이렇게 탭을 닫으시면 닫아집니다. 자, 128쪽에 보면은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우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